처음에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4분 안에 도파민이 안 나오면 호감이 비호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기적의 비만 이야기라고 해서 위고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도파민 디톡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편의상 도파민 디톡스의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톡스의 과정이 덜 힘들고 목표 지향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파민이란 게 뭔지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즐거운 일이 생기면 도파민 터졌다 그러고 예. 도파민 그러면 막 즐거운 일을 추구하는 작업을 도파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도파민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도파민 중독이다 이런 얘기하면 도파민이 또 부정적인 이미지인데요. 저는 도파민이라고 호르몬은 두 얼굴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보상과 성공의 열쇠가 되는 호르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도파민의 기능이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도 있고요. 호르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뇌의 중뇌에서 나와서 운동신경과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나와줘야 이제 운동이 제대로 신경이 조절이 되고요. 또 도파민은 호르몬의 기능이 있어서 쾌락이나 행복,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별명이 호감 호르몬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4분 안에 도파민이 안 나오면 호감이 비호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고요. 스토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중독이 되는 거죠.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어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나 조현병이나 반대로 도파민이 이제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게 파킨슨병인데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이 운동신경 조절이 잘 안 돼서 손을 떨고 걷는 것도 총총걸음을 갖고 얼굴 표정이 가면 쓴 얼굴처럼 되거든요. 무표정해집니다. 실제로 감정을 못 느껴요. 슬퍼도 슬픈지 모르고 기뻐도 기쁜지 모르고. 반대로 도파민이 과잉해지면 뭉크의 절규처럼 몸 안에서 뭔가 일렁거리는 이 감정의 동요도 생기고요. 더 나아가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현병이란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운동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무도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도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걷게 되는 거죠. 그런 병이 다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한마디로 도파민은 두 얼굴의 호르몬이고 균형이 중요한 호르몬이고 과유불급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네요. 그렇죠.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정확한데요. 중독되게 되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도파민 균형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으면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야구에서 이렇게 투수가 있으면 호수가 있는 것처럼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 내 몸에 있는 작은 안테나 같은 것들인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수용체는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쇼폼이라든지 뭐 어떤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시간을 봐야지만이 이 수용체가 줄어든 거를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도파민 중독이 돼서 몸이 계속 그거를 갈망하고 그게 없을 때는 무기력증에 빠지죠. 근데 이게 도파민이 한없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많이 나오다가 고갈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파민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그 도파민은 굉장히 원초적인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에서 결국은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렇게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르몬과의 균형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도파민 균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호르몬이라는 그러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 생체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호르몬과 비타민은 결국 같은 건데요. 내가 만들 수 있으면 호르몬이고 내가 못 만들어서 섭취하는 게 비타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이 와서 어떤 신호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신경이라는 거는 유선 전화라고 생각해서 어떤 신호가 신경 다발을 타고 다른 장기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건 신경계라고 하고요. 호르몬은 내분비계라고 해서 이건 이제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선으로 결국은 이제 전달하는 건데 그런 어떤 전파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에 신호를 보내려면 혈관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가 예전에는 뭐 갑상선, 뇌하수체,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난소, 남자는 고환 그 정도의 어떤 특정 장기에서만 호르몬이 분비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지방에서도 호르몬이 나오는 걸 알게 됐고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기적의 비만 이야기라고 해서 위고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혈당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떨어뜨려서 비만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소장에서도 호르몬이 나오죠.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20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어디가 내분비장기고 어디가 내분비장기가 아닌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그게 생체 정보를 전달한다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조절하는 게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지금까지 발견된 호르몬의 종류는 몇 종류 정도나 됩니까? 4,000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종류가 예, 4,000가지라고요? 예, 그 모든 호르몬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고 대장 호르몬 몇 가지, 예를 들면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몇 가지 호르몬만 우리가 조절을 하면 나머지 호르몬들의 균형은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호르몬부터 이제 우리가 호르몬을 통한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호테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재테크가 아니고 네. 호르몬 테크.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는 도파민이 여러 호르몬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각 시기별로 중요한 호르몬들이 많은데요. 특히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20대부터 중요한 호르몬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도파민 호르몬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MBTI 같은 걸 하는 것처럼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일수록 도파민 분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 분비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의 가능성이 많다. 학업 성적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20대가 돼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때 도파민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도파민이 아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쥐에다가 도파민 분비를 파괴시켰더니 쥐들이 먹을 걸 봤는데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의욕 상실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도파민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까? 도파민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파킨슨병이라든지 중독이 되면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디지털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게임 중독 그런 어떤 중독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뭐 ADHD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들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의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처방하고 있는 정신과 약제 중에서는 도파민과 관련된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의 근본적인 호르몬을 꼽자면 도파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호르몬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히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 단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된 말입니다. 사실은 도파민 균형점 찾기 이게 더 정확한 말인 거죠. 왜냐하면 도파민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용체가 있고 다른 호르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도파민 디톡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편의상 도파민 디톡스의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나의 중독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일지 같은 거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도파민 밸런스라는 책에서 도파민 일지 쓰는 방법을 잘 기술을 했지만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일단은 자기가 파악을 하고요. 도파민 자가 테스트라고 해서 중독된 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가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중독이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중독의 정도를 갖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2단계는 이 중독에서 멀리 하기가 중요하거든요.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중독을 일으킬 만한 그런 거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트리거라고 하는데 트리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 친구 보면 술 생각 난다든지 이런 것들. 트리거에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트리거에는 어떤 장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감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기 위해서는 트리거와 나 사이에 방화벽 두기, 장애물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밤마다 유튜브를 보느라고 밤을 꼬박 세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밤에 시건 장치가 있는 핸드폰을 침대에서 멀리 한다든지 내 스스로 트리거와 나 사이에 장애물 두기가 있고요. 3단계는 내 스스로가 시작하기 전에 물질적인 보상을 정해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보는 환자 중에서는 갱년기 여성인데 여러 가지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쇼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홈쇼핑 중독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물질적인 보상하기로 내가 이 쇼핑하는 아이템의 개수 이런 걸 확인하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갖고 싶은 뭐 하나를 내 스스로 상을 주고 나한테 보상하는 이런 디톡스의 과정이 덜 힘들고 목표 지향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파민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라는 것도요. 내가 이제 어떤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쇼폼이라든지 이 자극적인 유튜브를 좀 지향을 해야 될 게 너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들은 굉장히 도파민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가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쉽게 빠지는 사람을 5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요. 그게 또 유전이 있어요? 예, 도파민이 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쉽게 자극해도 도파민이 확 나와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친구 잘못 사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변에 그 도파민에 취약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도파민에도 쉽게 중독될 수 있어요. 말려들는. 집에서 노상, 뭐 소주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그 중독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는 정당한 보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쉬운 어떤 유혹의 보상인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요. 네 번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하거나 지극히 조증이거나 그러면 도파민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도 결국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담배라든지 이런 간단한 도파민으로 보상을 얻으려고 하고요. 너무 돈이 많아도요.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자극적인 걸로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다섯 가지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얘기했던 정당한 보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자꾸 자극적인 걸 쫓다 보면 계속 더 자극적인 거를 하고 더 센 거를 더 찾게 되죠. 센 거를 찾고 도파민에 중독될 수 있는데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잔잔한 그런 어떤 건강과 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튜브를 이렇게 잘 선정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유튜브라고 할 수 있고 짜투리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한다든지 양치질을 하면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파민의 중독성이 있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걸 좀 피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캄프라치라는 거는 중요한 생활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파민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 한 가지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잘 유지하려면 중요한 거는 굳건한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운동이고요. 하나는 수면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계속하면 도파민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마이오카인 호르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있다는 건 좋잖아요. 그 수면이라는 거는 도파민 아까 수용체 있지 않습니까? 수용체의 숫자를 늘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그 자체로 보지 말고 균형을 생각해라. 도파민 호르몬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도파민 호르몬한테 적이 되는 호르몬 또 도파민 호르몬한테 도움이 되는 호르몬들을 잘 피하 식별을 해서 균형을 일으키면 도파민의 균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